서울 성북동 한 대저택 안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명품 가구로 장식된 거실에 김혜남이 앉아 있습니다. 85살의 나이에도 우아함을 잃지 않은 해남은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손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윤도현의 목소리에 해남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미소는 살짝 굳어졌습니다. 도연의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사람이에요. 박신혜입니다. 신혜는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해남은 신혜를 바라봤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화려하지 않은 액세서리, 공손한 말투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죠. 하지만 해남의 눈은 예리했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사람 보는 눈은 정확히 갖춘 터였습니다. 앉으렴, 차 한잔 할까? 얼굴이 참 예쁘구나. 신혜는 부드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도 정말 우아하세요. 도연 씨가 할머니를 닮아서 그렇게 매력적인 거였군요. 그 말에 도연은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해남은 신혜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신혜는 완벽한 예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주방으로 차를 가지러 간 순간 해남은 신혜의 눈이 벽에 걸린 고가의 그림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했죠. 저 그림이 마음에 드니? 신혜는 순간 놀란 듯 했으나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네요. 제가 미술을 좋아해서 말이에요. 그렇구나. 10년 전에 경매에서 산 것인데 지금은 가격이 10배는 올랐다더구나. 신혜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예술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라기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담고 있었죠. 도연이 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신혜는 어때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완벽하죠? 해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참 좋은 사람 같구나. 하지만 내심 해남은 불안했습니다. 손자에게 찬사를 받는 여자의 눈빛과 말투에서 무언가 계산적인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특히 신혜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해남은 그녀가 유리 진열장 속 골동품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신혜를 데리고 나간 후 해남은 오랜 친구인 문정복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보가,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니? 해남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내 손자가 데려온 여자, 뭔가 이상해. 그 아이가 다니는 회사에 내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문정복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사에? 왜? 사람의 진짜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문정복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무슨 생각인데? 해남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청소부로 들어갈 거야. 그 회사에서 청소하는 사람으로. 뭐라고? 너 미쳤니? 그 나이에.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야. 특히 청소부 같은 사람들에게는 말이지. 문정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해남은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렇게 해남의 위장 청소부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재벌가의 여주인으로 살아온 그녀가 이제는 청소도구를 들고 바닥을 닦는 일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해남에게는 손자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선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틀 후 김혜남은 강금자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 화려한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운동화에 수수한 작업복을 걸친 모습이었죠. 거울을 바라보며 해남은 자신의 변신이 만족스러웠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할 거야. 문정복의 도움으로 신혜가 일하는 회사 건물의 미화 담당으로 취직한 해남은 첫 출근 날 긴장된 마음으로 빌딩에 들어섰습니다. 미화 팀장 최 씨는 새로운 직원을 반갑게 맞이했죠. 강 여사님, 오늘부터 10층부터 12층까지 담당하시면 됩니다. 화장실 청소가 가장 중요해요. 해남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겨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순간 해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남의 심부름을 받기만 했던 그녀가 이제는 남을 위해 청소를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손자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10층에 도착해 복도를 쓸기 시작했을 때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해남을 스쳐 지나갔지만 몇몇은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넸죠. 아줌마, 안녕하세요. 해남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마치 연극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죠. 그런데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자료 지금 당장 필요해요. 빨리 갖다 주세요. 박신혜였습니다. 신혜는 후배로 보이는 직원에게 명령조로 말하고 있었죠. 해남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신혜가 지나갈 때 그녀는 해남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흥미롭네. 점심시간 해남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2명의 여직원이 들어왔죠. 신혜 선배, 오늘도 윤 상무님과 점심이래. 그럼 열심히 공들이더니 이제 거의 성공한 것 같아. 두 여직원은 해남이 있는 것도 모른 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해남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죠. 곧 결혼할 거래. 진짜 대박이다. 그 집안이면 얼마나 부자야. 그러게. 신혜 언니 머리 좋은 거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해남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신혜는 12층 회의실에서 중요한 회의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해남은 회의실 바로 앞 복도를 닦고 있었죠. 신혜는 해남 앞에 서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기 좀 치워주세요. 중요한 손님이 오실 텐데 지저분하네요. 해남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기는 완전히 말리고요. 누가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에요. 그 말투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에게 명령하듯 차가웠죠. 이것이 손자 앞에서 보여주던 다정한 신혜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퇴근 시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해남은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신혜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했죠. 아직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해남은 직감적으로 신혜가 도연에게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기다리자.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야. 해남은 다음 날의 청소부 생활을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손자를 위한 그녀의 위장 작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흐르고 김해남의 청소부 생활도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6시 30분에 건물에 도착해 아침 7시부터 청소를 시작하는 일상이 반복됐죠.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렸지만 이제는 몸도 적응한 듯 했습니다. 그날도 해남은 12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박신혜와 다른 여자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신혜야, 도연 씨랑 얼마나 진행됐어? 거의 다 됐어. 할머니가 좀 까다로운데
그것만 넘기면 금방일 거야. 신혜의 웃음소리가 화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남은 조심스럽게 칸막이 안에서 귀를 기울였죠. 그 집안 자산이 얼마라던? 수천억? 그 정도는 되지. 도연이만 잘 다루면 돼. 그 사람은 단순해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와. 해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심만 했던 것이 이제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죠. 신혜는 도연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 들통나면 어쩌려고? 내가 왜 들통나? 연기는 자신 있어. 할머니는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봤지만 금방 넘어올 거야. 신혜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해남은 분노를 사귀며 화장실 문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죠. 두 사람이 나간 후 해남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때 문득 자신의 스마트폰이 생각났습니다. 오래된 모델이지만 녹음 기능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증거를 확보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이틀 후 해남은 회사 휴게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혜가 전화를 받으며 들어왔죠. 해남은 재빨리 녹음 앱을 켰습니다. 오빠, 나야. 응, 거의 다 됐어. 결혼만 하면 우리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해남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혜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도연이? 그냥 이용하는 거지. 오빠가 내 진짜 사랑인 거 알잖아. 해남은 손에 든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연에게 이 사실을 알릴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해남은 문정복 회장을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한 찻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죠. 해남은 녹음한 파일을 문정복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여자가 다 있다니. 문정복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남은 차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직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도연이에게 바로 알려야 하는 것 아니니? 해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기 마련이야. 신혜의 변명을 듣고 오히려 내가 의심받을 수도 있지. 문정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야?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문정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킹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런 불법적인 건 안 돼. 하지만 회사 IT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지 않을까? 문정복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 회사 이사회 멤버와 친분이 있어. 회사 내부 감사를 핑계로 몇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해남은 평소와 같이 청소부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임무가 있었죠. 점심시간, 그녀는 IT 부서의 한 직원을 만났습니다. 문정복이 주선한 만남이었죠. 강 여사님, 이것을 꽂으시면 박신혜 씨의 회사 메일과 메신저 내용을 백업할 수 있습니다. IT 직원은 작은 USB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후 해남은 신혜의 자리가 비어있는 틈을 타 재빨리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다행히 신혜는 자리를 비울 때 컴퓨터를 잠그지 않았죠. 약 30초가 지나자 USB의 표시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남은 USB를 빼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해남은 IT 직원에게 받은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신혜의 이메일과 메신저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죠. 윤도현 상속 일정 확인, 결혼 후 즉시 주식 이전 가능성 타진, 김해남 할머니 걸림돌, 어떻게든 설득 필요.
계약서 초안 검토, 이혼 시 재산 분할 유리하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오빠라 부르는 남자와의 대화였습니다. 결혼식 날짜 잡히면 우리 계획대로 진행해. 돈만 확보되면 바로 떠날 거야. 해남은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가 이런 여자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 공개할 타이밍만 정하면 돼. 해남은 달력을 보며 다음 주말에 있을 가족 저녁 식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모든 것을 밝힐 완벽한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김해남은 마지막으로 청소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면 그녀의 계획이 실행될 터였죠. 그런데 11층 복도를 청소하던 중 해남은 회의실에서 나오는 시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도연이 할머니 집에서 저녁 식사가 있어. 그 자리에서 결혼 이야기를 공식화할 거야. 해남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내와 그녀의 친구로 보이는 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벌써? 빠르네. 상속은 언제 받을 수 있어? 결혼하고 바로. 도연이가 할머니 지분 상당 부분을 물려받을 거야. 내가 도연이를 잘 설득해서 공동 명의로 바꿀 계획이야. 두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해남은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였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할머니가 뭔가 알아챘으면 어쩌지? 시내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걱정 마. 그 할머니는 나이도 많고 순진해. 내가 얼마나 착한 척을 잘하는데. 해남은 빗자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순진하다고? 어디 두고 보자. 토요일 아침 해남은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화장을 한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죠. 청소부 감금자는 사라지고 재벌가의 당당한 김해남이 돌아온 것입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 시내와 함께 갈게요. 도연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해남은 마음을 다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내내 해남은 저녁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요리를 하진 않았지만 모든 메뉴를 세심하게 선택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물,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이메일 내용, 메신저 대화까지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봉투에 넣었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과 신혜가 도착한 것이었죠. 신혜는 화려하지 않은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고급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신혜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해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와라. 정성껏 준비했으니 많이 먹으렴.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도연이 회사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신혜는 계속해서 해남에게 작은 배려를 보였죠. 음식을 권하고 물을 따르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예비 손주 며느리였습니다. 디저트 시간이 되자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해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말해보렴. 저와 신혜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해남은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결혼이라. 그렇구나. 축하한다. 해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신혜는 기쁜 듯이 웃으며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도연 씨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구나. 해남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해남은 테이블 옆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먼저 보렴. 신혜의 얼굴에 미세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남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할머니, 이게 뭐예요? 도연이 봉투를 열려고 하자 해남이 손짓으로 멈추게 했습니다. 잠시만. 내가 먼저 할 이야기가 있단다. 해남은 신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신혜 씨, 당신은 강금자라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신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강금자요? 모르는 이름인데요. 해남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10층부터 12층을 담당하는 청소 아주머니는요? 신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죠.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연아, 난 지난 2주 동안 신혜가 다니는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했단다. 강금자라는 이름으로.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할머니가요? 왜요? 해남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에서 청소부 유니폼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내가 입었던 옷이야. 신혜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왜 저를 시험하려는 거죠? 시험이 아니라 확인이었어.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 해남은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의 회사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이야. 도연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증거지.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신혜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죠.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신혜가 항변했지만 해남은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된 통화 내용을 재생했습니다. 오빠, 결혼만 하면 우리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도연이 그냥 이용하는 거지. 녹음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고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신혜,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혜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동안의 다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사라지고 냉정한 얼굴이 드러났죠.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그래, 맞아요. 당신 돈이 목적이었어요. 이게 세상 사는 방식이에요. 도연의 얼굴에서 순간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다 다시 신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죠. 이게 세상 사는 방식이라고?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널 사랑했어. 신혜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 그런 건 동화책에나 있는 거야. 현실은 다르지. 당신 같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갖고 태어나서 얼마나 편하게 살아. 내가 이렇게까지 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해남은 조용히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자의 떨리는 어깨를 느끼며 그녀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연을 위한 최선이었기에 후회는 없었죠. 신혜 씨, 우리 집안의 재산이 당신의 목표였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계산적으로 살진 않아요. 해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신혜는 잠시 두 사람을 노려보더니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당신들같이 순진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해.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에 묻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죠.
해남은 조용히 손자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많이 아프지? 도연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의 상처를 말해주고 있었죠.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 나이에 청소부라니. 해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니? 난 내가 상처받는 걸 볼 수 없었단다. 도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의심하게 되셨어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난단다. 시내는 너에게는 다정했지만 청소부인 나에게는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았어. 그건 가면을 쓰고 있어도 숨길 수 없는 본성이지. 그날 밤 도연은 할머니 집에 머물렀습니다. 해남은 손자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와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남이 방에 들어가자 도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것 같아요. 해남은 손자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란다. 도연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하고 쓴 미소였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죠.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였어요. 해남은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되어 있단다. 넌 이제 더 강해질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회사 일에 더 열심히 몰두하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특히 그는 직원 복지 개선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쏟았죠. 그 중에서도 회사 청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윤 상무님, 이번에 제안하신 청소 노동자 휴게실 리모델링과 급여 인상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도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실행에 옮겨주세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 청소부로 위장해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준 할머니의 사랑에 새삼 감사함을 느꼈죠. 그 경험은 도연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몸소 배운 것이죠. 그날 저녁, 도연은 회사 복지재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인 한 여성을 만났죠. 김수연이라는 심리 상담사였습니다. 윤 상무님, 회사에서 지원해 주신 상담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이끌렸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려야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셔서요. 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수연의 따뜻한 마음씨와 진정성 있는 태도는 도연에게 신선한 인상을 주었죠. 특히 그녀가 행사장 청소 노동자들에게 보이는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가 도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할머니를 찾아가 수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해남은 손자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기뻤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심리상담사예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는 모습이 멋져요. 다음 주말 도연은 수연을 데리고 할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해남은 첫 만남부터 수연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행동에는 꾸밈이 없었고 특히 식사 준비를 돕는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보이는 감사의 태도가 진심으로 느껴졌죠. 식사를 마치고 도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해남은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디서 보인다고 생각하나요?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나지 않을까요? 존중은 조건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해남의 눈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실된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